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해외 투자와 환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A군과 B양이 있습니다. A군과 B양의 목적은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약 6억 원에 해당되는 시드머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을 물론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요즘에 해외 주식이 워낙 인기라니까 그럼 나도 해외 주식에 한번 나서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유행인 그 M7 주식에 투자해서 주택 자금을 한 10억 정도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자, 투자 시점의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유 금액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6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환율은 1,2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6억 원을 이제 달러로 환전해야 되니까요. 환전하면 이제 환율로 나누면 이제 5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50만 달러가 되고, 이 돈을 M7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5년의 시계를 갖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아주 운이 좋게도 M7 주식이 20% 이상 올라서 주가가 20% 올랐습니다. 근데 또 환율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증권 계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주식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매일 열어보긴 하죠. 근데 가정상 3년 만에 열어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열어봤더니 주식이 20%가 올랐고 환율도 1,400원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통장에 찍힌 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50만 불에다가 50만 달러가 이제 원래 환전해서 주식을 샀고, 거기서 20% 올랐으니까 이제 산수로 1.1을 곱하면 이제 60만 달러가 되겠죠. 이 60만 달러에다가 지금의 원화 가치로 곱한 1,400원이, 그래서 8억 4천만 원이 현재 나의 통장에 찍혀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3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해 봤더니 지금 내 통장에 약 8억 4천만 원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 8억 4천만 원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좀 다소 어렵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주식과 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주식은 50만 달러를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1.2배가 돼서 60만 달러가 되고, 거기에 최초에 샀던 환율 1,200원을 보면 이제 7억 2천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식에서 순전히 번 돈이고, 환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때 200원의 차이가 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했냐? 지금의 미국 주식 가격의 총액이 60만 달러가 되겠죠. 왜냐하면 1.2배가 올랐으니까 20%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60만 달러에다가 1,400원에서 1,200원이 올랐으니까 200원의 차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억 2천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1억 2천에서 총 8억 4천이 증권 계좌에 보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이 돈은 실제로 내 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 환전해서 내 원화 계좌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통장에만 이렇게 그 가상의 그 계좌에만 있는 돈이겠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 되겠죠, 지금은. 또 다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에게 두 가지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A군은 나는 주식이나 환율이나 잘 모르겠고, 난 주식도 많이 오를 것 같고, 뭐 환은 계속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겠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놔두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B양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B양은 주식 가격, 나는 M7 주식이 뭐 AI 시대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데 환율은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환율에 대한 변동 리스크를 나는 좀 없애버리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환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겠다. 줄여서 환해지를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이 결심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A군은 이제 환해지를 안 하고 B양은 환해지를 합니다. 환해지를 하는 방식은 제가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는 B양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400원이니까 나는 1,400원에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돌아올 돈을 매도를 미리 해놓는 거죠. 즉시 다시 말해서 미래 2년 뒤에도 1,400원에 팔 수 있는 계약을 미리 상대방과 해놓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환해지가 되는데,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는
2년 뒤에 1,400원에 되는 환율에다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팔고 싶다라는 계약을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선물한 계약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납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서 똑같은 상황이고요. 시간이 다시 흘러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또 운이 좋게도 20%가 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환율은 조금 움직였습니다. 환율은 이제 1,000원으로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A군의 총 자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자, 2년 전, 즉 3년이 지난, 투자 시점 3년이 지난 다음에 벌었던 그 $1와 환산의 주식의 가치는 60만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20%가 올랐으니까 다시 1.2를 곱하고 지금의 환율 1,000원을 곱하면 이제 7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군과 B양은 반드시 5년 안에 10억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팔기로 마음속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6억을 갖고 있지만 A군은 7억 2천만 원의 소득에 멈추는 거고 수익에 멈추는 거고요. 자, A군의 투자 순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60만 불에서 원래 2년 전에 60만 불이었으니까요. 거기서 1.1을 곱한 다음에 최초에 샀던 환율을 곱하면 이제 8억 6천이 되고요. 거기서 환차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지금 처음에 샀던 가격은 1,200원인데 지금 내가 주식을 다 털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200원의 손실을 이제 이 사람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1억 4천. 그래서 계산해 보면 총 7억 2천만 원만 내 손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반대 B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B양의 경우에도 주식 투자 수익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60만 달러가 원래 있었고 거기에 1.1을 곱해서 다시 1,200원. 왜냐하면 처음에 샀던 환율이었으니까 이제 8억 6천은 똑같은데 이 B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원에 2년이 지난 후에도 난 1,400원에 팔 수 있는 계약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1,400원에 환율이 지금 1,000원이지만 나는 1,400원에 팔 수 있는 계약을 해냈기 때문에 1,400원에서 팔고 근데 나는 1,200원에 샀으니까 그 200원의 차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계산해보면 1억 4천이 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 B양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설명을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그럼 환해지라면 무조건 돈을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환해지를 통해서 돈을 벌자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B양은 이제 웃고 A군은 이제 이상을 쓰고 있죠. 자, 이 B양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결국 환율에 따른 변동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B양은 그 변동 리스크를 2년 전에 제거했다는 것이 바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이 2년 샘물을 해지하고 나서 다시 얘기해서 환해지를 하고 나서는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 B양의 환에 따른 손익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엔비디아 주식 가격이나 애플 주식이 변해서 그것이 나의 투자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환율에 따른 변동 손익은 이미 사전에 확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 B양의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돈을 벌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반면에 A군은 어떻습니까? A군은 환율 변화만으로 주식 가격 제외하고 나서도 환율 변화만으로 마이너스 1억 4천에서 1억 2천까지 이 변동이 변화하는 폭을 그대로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이제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환으로 해외 증권 투자할 경우에 환에 대한 변동 손익을 내가 그대로 테이크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거 없앨 것인가 라는 결정을 할 때 환에 대해서 오는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손익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해지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앞서 제가 그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나 그걸 좀 말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군과 B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A군과 B양이 5년의 시계를 가지고 6억 원의 돈을 가지고 1,200원 환율에서 환전해서 그것을 $1로 환전해서 그 돈을 가지고 50만 달러어치의 그 해외 주식을 샀습니다. 그때 3년이 지났을 때 환율이 올라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1,200원보다 1,400원이 됐기 때문에 A군과 B양은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환에서
이익을 받습니다. 이걸 좀 줄여서 환평가 이익. 이걸 받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3년 후에 받지만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니고 내가 그냥 볼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아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직 내가 매각을 하거나 만기가 돌아오기 이전에 그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 환율이 떨어졌다. 내가 처음에 환전했던 시점보다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환에서 손실을 보게 되죠. 좀 더 5글자로 줄이면 또 환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걸 역시 아직은 내가 주식을 팔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A군과 B양이 했던 것처럼 해외 투자 자산을 만기 혹은 매각하는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이제 환손익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외 투자 만기와 매각이 오기 전까지는 A군과 B양 모두 3년 동안은 계속 환에서 오는 변동 리스크를 지고 있다가 B양은 그거를 환해지를 통해서 손익을 확정한 거고 A군은 그대로 열어놓은 것이라는 거죠. 자, 해외 투자 만기 시점에 왔을 때 환손익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에 A군과 B양이 1,200원에 환전했는데 다시 환율이 1,000원으로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놨을 경우에 이제 A군은 환차손이 발생하고 실현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B양은 회치를 했기 때문에 환손익이 사전에 확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환에서 오는 리스크는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해외주가 투자에 나섰을 때 만기나 매각 이전에 환해지를 통해서 사전에 환손익을 확정하는 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 수익률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A군과 B양이 처음에 목표했던 10억 원에 가는 과정에 A군과 B양의 선택이 10억 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하게 되는 그 결정 과정에서 B양의 어떤 환해지 전략이 나름대로 먹혔던 이유는 바로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 수익률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A군과 B양 이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기금,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이 규모가 크고 투자 기간이 상당히 긴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전적으로 목표 수익률이 있고 목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에 도달했을 경우에 환율에 따른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걸 가지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통해서 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일반 그 개인 투자자보다. 더더군다나 환율이 올름으로써 목표 수익률을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 환해지를 통해서 미실현 이익을 실현 이익으로 선제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를 때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율이 하락되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손절매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손절매를 하고 싶은데 환율이 손절매가 없으니까 손절매하는 시점에 목표를 환율이 떨어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손실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다면 오히려 그때 환해지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환해지를 통해서 내 전체 자산의 손익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와 환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손익 변동성이 자연스럽게 축소가 되나 만약에 주가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혹은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질 때 손익이나 손실이 양쪽 방향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을 바로 환해지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의 손익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도 굉장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이유는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경영 상태 혹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데 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어떤 해외 주식에 투자에 나설 때는 그 기업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굳이 환수익까지 노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의 환해지와 한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양이 3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남은 시간 동안 2년짜리 환해지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맨 앞에서는 당연히 그 상대방을 찾았을 거라고 가정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B양은
그 2년짜리 외환 수업을 자기한테 선물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누가 됐던, 은행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찾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과연, 소위 뭐 장기로 환했지. 단기라고 하면 1년 이내고 1년 이상은 보통 장기라고 표현하니까 2년도 장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로 환했지 할 때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의문은 비약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들도 만약에 내가 장기로 환했지 하고 싶을 때 과연 나를 상대해 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로 하면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하게 되면 계속 연장 거래를 해야 되고 그 연장 거래할 때마다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안 좋은 가격이 나오죠. 왜냐하면 또 시장이 변했으니까 또 3개월마다 계속 시장 상황은 변하고 또 상대방이 나랑 거래했던 애가 그대로 살아있을지 없어졌을지 이것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카운터파트 리스크 또 소위 말해서 롤오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장기로 환해지 하고 싶은 요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양은 운이 좋게도 그 외환수학 거래를 해주는 은행을 찾은 것이죠. 네, 근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나도 오늘 내가 주식을 10억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오늘 은행 가가지고 가시는 길에 은행 가서 선물한 계약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개인하고는 선물한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이따 잠시 후에 개인들은 어떻게 환해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양은 운이 좋게 예를 들어 이제 상황을 가정한 거니까 B양은 운이 좋게 이제 은행을 찾아서 거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외 투자 규모가 큰 연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 규모를 만약에 한시적으로 10%까지 전략적 환해지 비율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적절한 상대방을 찾아서 한국은행이 대신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가 크니까 4,828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전략적 환해지가 10%니까 이제 총 482억 달러가 되겠죠. 진짜 다 한다면 뭐 자세한 거는 알 수 없지만 진짜 다 한다면 그러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을 통해서 그 환해지를 실제로 다 하는 과정이 연금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나가는 순간, 본인이 환해지를 하는 순간 그 어떤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도 영향을 주고 수급 불균형에 영향을 주면 수급에 영향을 주면 그 가격에도 약간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가격이 다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이런 루프홀에 빠지다 보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연금의 이런 선제적 움직임이 발표가 되고 공표가 되면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마켓 플레이어들이 미리 그걸 알고 선제적으로 가격을 반영함으로써 연금에서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이 이제 그 단기물 3개월 이내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입장에서는 좀 더 길게 나는 왜 투자 시기가 길기 때문에 나도 길게 환해지를 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없어. 또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유동성도 적고 또 소위 말해서 가격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이제 그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 연금의 어떤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한국은행이 나서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환해지를 혹시 하게 됐을 때 시장에서 하게 됐을 때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안정성, 시장에 어떤 수급에 영향을 주거나 어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두 번째는 또 실제로 연금의 환해지 거래가 들어왔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금하고 한국은행이 외환수학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환해지를 실제로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은행은 이제 외환당국으로서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두 기관 모두 윈윈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내용을 차분하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